충주 현장에 대해서 조금 도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지금 보시면 저희 여기 이제 앞에 표지고요. 저희 똑같아요. 저희 도면이 이제 외장재 사양들이 이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도면 면적표, 그다음에 뭐 저희 협력업체 뭐 하고 담당자 연락처 있는데, 도면이 저희가 건축주랑 협의가 다 끝나면 이렇게 외장재 뭐 현관문부터 그 외장재 사양을 어떤 걸로 쓸 건지 이런 옵션을 다 고르신 거죠? 예, 도면에 다 표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표기를 해서 이제 도면에 이제 서명도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집 같은 경우는 면적이 작아요. 뒤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요건 설계 개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치도 보시면 여기가 원래 기존에 주택이 있던 현장이에요. 보시면 여기 이제 메인 건물이 있고 여기가 이제 창고 건물이 하나 있었고 여기가 이제 저희가 새로 신축을 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증축인 거죠. 증축으로 요 이제 허가를 받아서 8평을 짓게 된 거고요. 이런 경우가 네. 많나요? 잘 없죠. 거의 없죠. 네, 잘 없고 8평짜리를 저희 같은 이제 하우징 업체라 그러죠. 하우징 업체에서 8평짜리를 공사를 안 하죠. 공사를 안 하는데 요거는 하게 된 거는 요거는 이제 대표님 지인분이 이제 부탁을 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된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래는 이렇게 8평짜리를 공사를 하면 건축주도 부담이 크고 공사를 하는 저희도 사실 부담이 크고 서로 좋은 공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건 이제 지인분이 이제 부탁을 하시는 거라 이제 그러니까 건축주분들이 원하면 네. 해드리긴 하는데 왜냐면 8평이면 8평이라고 단가가 막 절반으로 떨어지거나 16평짜리 집 그렇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집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게 사람이 살기 위해서 뭐 생활하고 잠도 자고 뭐 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작은 평수라고 해서 이게 어느 부분이 뭐 욕실이 없어도 된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욕실도 들어가야 되고 밥도 해 먹어야 되고 잠자는 공간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40평짜리 집을 짓는 거나 8평짜리 집을 짓는 거나 외장재, 내장재, 그 다음에 뭐 이런 공정들 이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이 사이클이 똑같이 돌아요. 이제 기간만 좀 짧을 뿐인 거지. 그래서 이게 작은 평수라고 해서 금액이 완전 싸게 이렇게 짓고 이러지 못해요. 오히려 더 비싸죠. 더 비싸고 네,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시공을 안 하는데 저희가 이번에 또 지인분이 또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게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존 이제 주택에서 이쪽 부분이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석축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지 레벨이 한 옆대지랑 한 2m 여기가 이제 제로라고 보면 옆대지에서 한 2m, 1.8m 한 2m 정도 저희가 조금 높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석축이 이렇게 쌓여서 올라와 있고 이제 석축이 쌓여 있는 부분은 이게 쌓여 있는 이 부분에서 요 메뉴에서 이제 건물까지 단층 건물이면 1m, 뭐 2층 건물이면 1.5m, 뭐 하여튼 이런 띄워야 되는 기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띄워야 되는 기준에 맞춰가지고 거리 띄우고 또 본 건물에서도 이렇게 띄워줘서 이제 이렇게 배치를 하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 건물하고 연결된 건 아니죠? 연결은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뭐 기초평면은 이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의 기능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현관도 있고 욕실도 있고 보일러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초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삐끔친 부분은 요 기준면보다 뭐 작게는 뭐 90cm부터 욕실은 뭐 14cm, 뭐
현관은 뭐 9cm 뭐 이렇게 어쨌든 다운시켜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물 쓰는 공간이라. 그리고 여기 뭐 도면이 작아서 뭐 1층하고 여기 다락도 있거든요. 이 다락하고 같이 도면을 작성을 한 건데 보시면 1층이 이제 면적표에 8.3평. 그다음에 거실 앞에 여기 포치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이 1.6평. 그다음에 다락이 6평 정도 되는 공간인 거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오피스텔 복층 느낌이 맞아요. 네. 있다고 보시면 예, 되는 그 거죠. 복층 느낌인 거고 여기도 사실 복층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오픈이 또 되어 있고요. 그래서 현관을 이렇게 딱 들어와서 보면 여기가 이제 거실 겸 주방이고 주방 옆에 이제 욕실 넣고 보일러가 들어가야 되다 보니까 보일러실을 조그만하게라도 만들어서 외부에서 이제 들어갈 수 있게 계획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락방 올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계단실을 작게 요 사이즈에 맞게 좀 작게 되어 있고 이렇게 작게 되다 보니까 한 단 높이가 조금 높아요. 다락 올라가는 게. 뭐 그게 뭐 보통은 한 18cm 정도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 한 22cm, 뭐 23cm 요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높지만 뭐 못 다닐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요 계단 한 여기 이제 계단 요 폭은 기존 계단 폭이 보통 한 27cm에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해서 다니는 데는 큰 불편함은 없을 거라고 봐져요.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봤을 때는 그렇게 뭐 조금 높다 계단 한 단이 조금 높다 이런 느낌은 있는데 뭐 불편한 정도는 아니라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입장님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서울 같은 경우는 작은 면적을 갖고 있을 때 네. 협소주택이 들어간다면 이걸로 2층, 3층까지 올라가는 거죠. 이 정도 크기로. 이렇게 가면 조금 불편하고요. 높이를 그래도 한 뭐 높이를 이제 180에 맞추면 제일 좋은데 여기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높이가 한 계단단 높이가 한 200. 요 정도 선까지는 어느 정도 뭐 다니는 200이 조금 불편하긴 해요. 조금 높게 다리를 조금 보통 이제 아파트나 뭐 학교나 이런 데는 거의 다 180. 뭐 유치원생들 건물 전용을 하는 데는 150. 요 정도 돼요. 근데 이제 200이면은 얘보다 어쨌든 조금 높으니까 이게 집이 지금 완전 정사각형이죠. 예, 거의 정사각형. 5,500에 6,000이니까. 예, 그렇죠. 거의 치수도 근데 이제 여기 외부에 포치 공간이 1m 정도 나와 있으니까 뭐 거의 정사각형 집이라고 봐도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 여기는 이제 다락방이 있는데 이렇게 다락방 계단 통해서 올라오면 이쪽 부분이 이제 난간이 세워져 있고 여기가 이제 실내 다락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붕이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봤을 때 다락방 지붕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락방도 이제 다락방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허가 진행할 때 기준이 있어요. 이제 경사지붕인 경우와 그다음에 평지붕 이게 기준이 다르거든요. 평지붕은 이제 말 그대로 다락 바닥에서 천정면까지 이제 되는 똑같이 평면 형태로 평평하게 되어 있는 지붕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게 1.5m로 됐을 때만 다락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 1.5m. 이제 이렇게 요 집처럼 이렇게 경사지붕이 되어 있는 경우는 이제 경사지붕은 1.8m. 이것도 이제 가중평균 높이라고 그러거든요. 제일 높은 데가 1.8인 예. 거죠. 요게 제일 높은 데는 한 2m 나올 거고요. 낮은 데는 한 900에서 1000? 한 1m 정도 나와요. 그래서 요 평균 높이를 이제 다락방 최적을 다락방 바닥 면적으로 나누면은 이제 가중 평균 높이가 나오거든요. 여기는 딱 1.8m 나왔어요. 면적도 정확하게 했을 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허가가 들어간 거고 요거는 이제 다락방으로 인정을 받아서 다락방 허가가 받지 않으면 이 계단이랑 난간 설치가 안 되는 거죠. 어 이게 이제
다락방으로 지금은 이제 인정을 받은 거지만 만약에 여기 다락방 모양을 한 2층으로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허가 사항에 여기에 8평이 아니라 다락방이랑 이제 1층 면적이랑 합쳐서 뭐, 뭐 15평, 뭐 14평 정도 되겠네요. 14평으로 허가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락으로 인정을 못 받을 때는. 뭐 공사를 못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뭐 다락으로 이제 해서 원하신 게 이제 다락방이었으니까 다락 기준을 맞춰서 이제 예, 가중평균 높이 구해서 이제 공사를 설계를 그렇게 했던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다락방 바닥 면적은 요 계단실까지 포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계단실 면적까지 합쳐서 이제 다락방 이제 요 전체 최적을 구해서 최적에서 바닥 면적 나누면 이제 가중평균 높이가 나온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집은 뭐 실내가 굉장히 심플해서 뭐 그래도 보시면 이제 거실 공간에 이제 주방 할 수 뭐 요리할 수 있는 공간 냉장고하고 뭐 주방 가구 이런 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양변기랑 세면대랑 이제 샤워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해서 지금 일반적인 욕실 사이즈로 계획을 했어요. 욕실은 너무 작으면 또 불편해서. 거의 게스트룸으로 만드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관 들어왔을 때는 어쨌든 여기 중문을 넣으려다가 너무 좁아 보일 것 같아서 그냥 이제 단만 이렇게 표시만 해서 들어올 수 있고 어차피 여기가 사실 여기서 막 잠을 잘 수도 있겠지만 원래 이제 본가가 옆에 있다 보니까 이제 뭐 서브동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손님들 오면은 손님들 게스트룸으로 쓴다든지 뭐 친구분들하고 뭐 그렇게 뭐 놀 수 있는 공간 뭐 그런 걸 원하셔가지고 그 이제 잠깐 왔을 때는 또 다락방에서도 잠은 잘 수도 있으니까 높이는 조금 낮아도 그래도 여기 제일 높은 부분이 한 2m에서 한 2.1m 정도 나와요. 그 사람이 여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다닐 수 있는 공간은 충분히 되는 거고 이런 쪽으로 낮은 쪽으로는 수납장을 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다 수납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낮은 쪽으로는 이불이라든지 옷이든지 그쵸. 수납장 하면 저쪽 공간은 충분히 활용하고 네. 동선 공간은 음, 그냥 불편함 없이 목 안 숙이면서 음. 돌아다닐 수 있는 네, 그래서 공간이 나오겠네요. 이 집은 여기에 이제 매트리스를 나중에 여기 넣고 여기 이제 중심으로 딱 잘랐을 때 이쪽 면으로 천창이 있어요. 이 집은. 그래서 여기 누웠을 때 여기 천창으로 이제 하늘을 볼 수 있게 그렇게 좀 계획을 했었던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붕 지붕의 것도 천장. 예, 여기 보시면 예, 천창이 있죠. 여기 이제 누웠을 때 원래는 여기 넣으려고 하다가 이게 누웠을 때 이 지붕 각도상 같은 방향이면 천장 하늘이 안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누웠을 때 사람 시선이 이렇게 되니까 이러면 이제 이 시선을 봤을 때는 하늘이 딱 보이는 각도라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계획을 해서 공사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관은 이제 굉장히 심플하죠. 전체적으로 박공 지붕인 거고 이제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거실에서 계획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거실 상단 아까 평면에 보셨지만 상단 요 부분이 오픈이 돼 있어서 요 다락방 요 난간에서 다락방에 사람이 서서 이제 요 거실을 내려다 볼 수 있게 예, 그렇게 계획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집은 크게 뭐 평면이 이렇게 막 복잡하고 이런 것도 아니라서 그래도 보시면은 이제 뭐 단면이라든지 이렇게 보시면 이 주택이 어쨌든 작은 거든 큰 거든 주택의 기능을 해야 되다 보니까 뭐 단열 기준이라든지 뭐 공사 실내 뭐 전기 공사라든지 설비 공사라든지 이런 게 사이클을 한번 싹 다 돌아야 되다 보니까 공사 비용이 작은 주택이라고 해서 싼 건 아니다. 보통 그렇게 보시면 저희가 바닥 평수로 프렌드룸이 이제 제일 많이 있는 게 한 30평?
30평대인데 이제 8평이니까 3분의 1서 네. 가격도 단순 3분의 1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격은 오히려 한 절반 가격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 만약에 평당가가 만약에 580이다, 뭐 600이다 이러면은 뭐 30평 이상인 데는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근데 이제 얘는 이제 30평 미만 주택들은 저희가 이제 계약서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할증률이 또 달라요. 그래서 이제 할증이 할증을 붙여서 이제 공사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할증이 붙는다는 거.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이 작기 때문에 보면 창문도 몇 개 없습니다. 맞아요. 예, 창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천장까지. 그래서 뭐 이게 작으니까 뭐 많이 안 들어가지만 공사는 되게 빨라요. 공사는 되게 빠르고 하지만 어쨌든 집의 기능 때문에 모든 공정이 한번 돌아야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얘는 한 달 반 정도 생각하면 되죠. 공사요? 한 달만? 한 달도 안 걸릴걸요? 한 달도 안 걸리나요? 지금 한 달 한 3주? 3, 4주면 거의 지금 엊그제 타일 붙이고 있더라고요. 현장 보니까 벌써요? 타일 붙였어요. 엊그제 타일 붙였어요. 그래서 뭐 이번 주면 이제 거의 실내 바닥 깔고 보일러 싹 돌려서 바닥 깔고 하면 끝날 것 같거든요. 이제 벽지 붙이고 그럼 이번 주 주말 다음 주 한 수요일이면 뭐 거의 입주 청소까지 끝날 것 같은데 빨라요. 얘는 완공된 완공된 그냥 가서 리뷰를 찍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거의 끝났다고 보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